황금 비율이라는 것은 이제 1대 1.68, 보통 이것을 우리가 황금 비율이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은근히 가끔 질문을 받아요. 비율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황금 비율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면은 조금 더 제가 비례감이 나아질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실제로 황금 비율을 써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나요, 혹시? 황금 비율을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예쁜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요. 아닌 게 아니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황금 비율이 안 이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엄청 항상 안 이쁘다 라고는 말 못하겠지만은 이 황금 비율을 항상 지킨다고 해서 그렇게 예뻐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가끔 그런 걸 느낀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황금 비율을 이용을 해가지고 피드백을 해주신다든지 이제 수정을 해주시는 걸 가끔씩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 그럴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수정 전이 더 예뻤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번 그 황금 비율의 느낌을 한번 좀 찾아보자고요. 여러분들 눈에는 A가 더 이쁜가요? B가 더 이쁜가요? 오른쪽이 더 이쁘다? B가 더 이쁘다? 보통은 B가 예쁘다고 생각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사실은 얘가 황금 비율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금강비라고 하는 다른 비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황금 비례보다도 금강비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해보자면 오히려 A쪽은 너무 길다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한쪽에 치우쳐졌다는 느낌을 들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 나선형을 이용했을 때 특히 그래요. 약간 만화책 같은 데서 이런 거를 이제 응용해서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약간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핵심 포인트다라는 것이 이 황금 비율의 그 이론이잖아요. 여기다가 딱 이제 포인트를 주면 사람이 가장 안정적으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얼굴이라든지 중요한 포인트를 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자꾸 한쪽에 쏠렸다는 느낌을 감추지를 못하겠어요. 저의 마음은 요 정도 위치쯤에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은 어때요? 왼쪽이 낫나요? 오른쪽이 낫나요? 근데 저는 조금 확신할 수 있는 게 대부분 B가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황금 비율이 그렇게까지 만능은 절대로 아니다. 무지성으로 황금 비율만 쓰면 된다. 라는 것은 이제 엄연히 말하면 굉장히 옳지 않다는 거죠. 황금 비율이 사실상 거의 그렇게 믿을 건 못 된다 라는 결론이 어느 정도 다 나 있는 상태죠. 학계에서도 황금 비율이 아름답다고 얘기했던 측에서는 여러 가지 예시를 했는데, 이 자연에도 황금 비율이 있다. 예를 들면은 이 조개에 나선형도 황금 비율이 적용돼 있다. 고대 그리스 신전도 황금 비율을 썼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황금 비율은 가장 아름다운 비례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이 약간 짜맞춰진 거라는 것이 최근 연구에서 많이 드러났다는 거죠. 예를 들면 조개가 황금 비율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대부분의 조개는 황금 비율이 안 생겼고요. 이렇게까지 갑자기 넓어지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제가 이렇게 대보기만 해도 벌써 다르지만은요. 이걸 진짜로 연구하신 학자분들도 있습니다. 이 앵무조개의 모양새를 다 이제 그 표본을 다 해가지고 평균치를 뽑아봤더니 오히려 맞는 경우가 드물더라. 이 정도는 비슷한 거라고 쳐야 되지 않냐?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 걸 떠나서 애초에 완전히 다르다라는 결론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고대 그리스 신전이 막 그걸 썼다더라.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그냥 약간 짜맞춰진 거다. 알고 보니까 이제 여기가 단차도 있고 여기 뭐 땅 때문에 높이차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의 무시하고 대충 때려 맞춘 값이더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결론이 난 상태예요. 황금 비율이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미적으로 완벽한가? 라고 말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면이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이 금강비라고 불리는 이 비율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한국 건축에서도 이 비례가 굉장히 더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모두 이 비례를 좋아하는 거였으면은 그럼 우리나라 건축에도 이 비례가 사용을 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이 정도 비례를 이제 사용을 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럼 금강비가 황금 비례인가요? 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비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짚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아름다운 비율이 이제 따로 있을까? 물론 어느 정도의 그 지점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쵸? 근데 생각보다는 이걸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나 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름답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요. 이 아름답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안정감을 느낀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황금비례의 본질도 그러합니다. 황금비례도 이 황금비례를 썼더니 이 그림이 갑자기 아름다워졌다. 그런 게 아니고요. 안정감이 생겼다는 게 본질이에요. 그러면은 안정감이 느껴지는 게 무조건 좋은 건가?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것에 이제 안정감을 느끼는 이유가요. 사실 이게 A4용지 비율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금강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함을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익숙함에서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사람의 얼굴 비례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비율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 얼굴이든 A4용지든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느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안정감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 편안함이 항상 좋은 건가 하면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익숙하다는 것은요.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눈에 안 띈다. 비례를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본질이에요. 딱 이 비례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요. 의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 그림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정감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항상 인간은 도파민을 찾아다닌단 말이야. 뭔가 다른 거, 내가 보지 않던 것에 어그로가 끌리는 게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익숙하고 안정적이고 눈에도 안 띄어. 그렇다는 것은 이 비례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씩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 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길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금 한쪽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묘한 불안감을 느껴요. 신경 쓰여.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보던 애들과 다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거란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비례를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쟤는 왜 이렇게 세로가 길지? 뭔가 이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데는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정사각형이어도 사람은 미묘하게 어그로를 느끼게 되죠. 이 미묘한 킹받음이 나를 신경 쓰게 만든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완벽한 비례를 추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느낌만 잘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어느 정도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는 비율이 완벽한 숫자로 존재하진 않지만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뭐에서 오냐? 그 사람이 살면서 자주 봤던 어떠한 비율로 인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비례에 대한 취향의 차이가 나라별로 있는 것도 한편으로 이런 것들이 문화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비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근데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이것이 주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비율에다가 내 그림을 강제로 짜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점을 느낄 수만 있으면 돼요. 어떤 각은 약간 편안하긴 하더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항상 쓴다는 것이 그 그림을 성공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좀 그림에 일부러 불안감을 만듦으로써 좀 어그로를 끌 수도 있는 거다.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모든 비례가 이 비례만 쓰면 다 안정적으로 보이나? 그것도 또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안정감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A4용지라고 생각하면은 이 비례 편안하죠. 왜냐면 실제로 대부분의 종이가 이 정도 비례로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건물을 그린다고 하는데 이 정도 비례의 건물을 내가 그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건물이 긴탁해 보일 것 같아요 라는 생각 좀 들지 않아요? 차라리 더 길어서 더 날씬했으면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어떠한 물체를 기준으로 이 비례를 감지하는지도 중요한 거예요. 이 비례를 사용하는 것이 건물이냐, 사람이냐, 식물이냐, 동물이냐에 따라서 그 안정감을 느끼는 지점은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안정감을 느끼는 그 느낌은 사실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각을 최선으로 믿으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이 야 이게 황금비례, 이것이 금강비례, 이것을 써야지 그림이 좋아진대 라는 점을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다. 본인이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은 그게 맞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었습니다.